드디어 저의 추구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고전미인. 중안부가 짧다고 해서 예쁘다라는 공식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더 특별해 보이는 거야. 왜냐? 너무 개성있어. 진짜 이거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야. 이거 진짜 꼭 해야만 해 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노화가 급격하게 시작을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미인 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 썸네일이랑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좀 집중 분석해보는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트북도 앞에 펼쳐놨고요. 제가 나름 분석한 자료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어이없고 좀 우프기도 한 그런 게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드디어 저의 추구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고전미인. 최근래까지만 해도 약간 뭐 중안부 정병 이런 워딩이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중안부를 어떻게 하면 짧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좀 영해 보일까 막 그런 곳에 포커스가 돼서 막 트렌드가 쏟아져 나왔다면은 요즘 트렌드는 또 고전미인이래요. 아니 좀 사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해요. 사실 저의 추구미가 고전미인상이거든요. 사실 이게 좀 트렌드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럼 고전미인상을 갖고 계신 대표적인 연예인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요새 와서 갑자기 또 트렌드해진 게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요즘 또 깨닫는 게 정말 클래식은 영원하구나. 클래식은 변함이 없구나. 이런 거를 또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분들을 사양들을 보면 다 고전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고전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연예인분들을 몇 분을 추려보자면 뭐 전지현, 송혜교, 한가인, 손예진, 신민아, 김희선, 김혜수, 임수정, 하지원.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은 약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일단 성숙미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가자면 이분들만이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요즘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고전미인에 대한 트렌드가 다시 조금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리고 저처럼 고전미인 분들이 추구미이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저런 클래식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냐면요. 고전미인상이 추구미이신 뭐 20대 친구분들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연예인 분들이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이신 분들이거든요. 나도 30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4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는 40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좀 우아하게 나이가 들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일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성숙함과 이분들만 각각이 갖고 계시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개성인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미의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은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 뭐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뭐 턱은 갸름해야 되고 뭐 코는 높아야 되고 뭐 인중은 짧아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식으로 약간 뭔가 수식어가 붙고 하면서 외모 정병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도 생겨나게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은 서열기가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분들이 뭐 성형을 하셨던들 안 하셨던들 그분들만의 가지고 있는 매력과 특징이 헤쳐지지 않는 선에서 뭔가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미인 분들을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다 얼굴이 달라요. 다 개성이 있으시고 이분들만의 분위기가 있어서 누가 더 예쁘다 뭐 누가 더 뭐 어쩌다 이거를 뭔가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만큼이나 그 개성이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성 속에서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뭔가 보면은 좀 편안함인 것 같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은, 자꾸만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그런 무드가 또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분들이 요즘 이제 막 중앙부 정병, 뭐 중앙부가 짧아야 된다 막 이런 수식어가 엄청 붙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신민아님도 그렇고 임수정님도 그렇고 중안부가 짧으신 분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막 짧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중안부가 조금 기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니까 그분들만 또 분위기가 또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중안부가 짧다고 해서 예쁘다라는 공식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중안부가 짧으면은
붙는 공식은 어려 보인다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안부가 짧다고 해서 그게 더 예쁘다, 이 공식은 아니거든요. 이분들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얼굴의 윤곽들이 다들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시거든요. 예를 들어 송혜교님, 한가인님, 그리고 손예진님,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면은 얼굴형이 생각보다 그 윤곽이 좀 도드라져요. 광대라든지 턱 부분이 그 윤곽선이 좀 날카롭게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뭔가 그런 턱이 주는 그 힘이 약간 뭔가 좀 강해 보인다, 그런 인식 때문에 부드러운 인상을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뭐 양악을 한다던가 턱을 깎는다던가 필러를 맞아서 여기를 뭐 짧게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수술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그런 걸 건드리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뼈의 윤곽선이 주는 그 성숙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땅콩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정려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으로 약간 땅콩형 얼굴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비대칭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매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보자면 뭐 화보 촬영이나 CF 같은 그런 컨셉이 있는 촬영이 아닌 이상 드라마에 나오신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다들 화장기가 거의 없습니다. 눈화장을 안 했다시피 하고 그냥 뷰러 정도만 살짝 올린 수준, 그 눈썹 좀 깔끔하게 다듬고 그냥 혈색 살짝, 입술과 볼에 혈색을 살짝 주는 듯 마는 듯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쌩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뭘 많이 안 하셨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덜어냄의 미학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사실 막 이렇게 화장하고 색조 얹고 하는 거 막 내가 막 확확 바뀌고 하는 이런 재미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지. 근데 이런 고전미가 나의 추구미다 한다면은 약간 덜어내는 습관? 덜어내게끔 연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막 뭐 화장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뭐 생긴 대로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갖고 계신 분위기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굉장히 개성있고 매력적인, 그리고 분위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은 제가 오늘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도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시작한 컨텐츠가 매력이 권력이다 라는 컨텐츠거든요. 이제 그 컨텐츠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꼼꼼히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은 분석 영상.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서 그래, 나는 정말 분위기 있는 그런 매력적인 여자가 되고 싶어. 나의 매력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향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나의 머릿결 상태는 지금 어떤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꼼꼼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들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영상에서 또 풀어볼 거고요. 뭔가 고전미인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30대 이상이신, 뭐 40대 이상이신 분들에서 연예인분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20대 여배우분들도 고전미인 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정은채님, 인정하시죠? 고윤정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한소희님, 인정? 그리고 김지원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나나님, 약간 요런 얼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전미인상에 가까우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분들이 더 특별해 보이는 거야. 왜냐? 너무 개성 있어. 정말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비슷하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매력을 이분들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어느 분 하나 비슷한 분들이 없잖아요. 다 달라.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일단 여러분, 저의 추구미가 이런 고전미인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조금 콕콕콕 답안지처럼 좀 찝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0대, 20대 친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트렌디한 성형, 트렌디한 시술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성형을 하지 말라, 시술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시술과 어울리는 성형을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 사례들 몇 번 있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여기서 좀 더 건드렸다가 확 인상이 바뀌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했어도 너무너무 예뻤는데 왜 더 욕심부려서 여기까지 갔을까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그 적정 수준에서 딱 나를 컨트롤하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외모 정병이라는 게 진짜 말하기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면서도 진짜 되게 위험한 워딩인 것 같거든요. 이게 남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 안 돼.
남이랑 나랑 비교해갖고 저 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예쁜데 그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렇게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는 엄연히 달라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뻐졌다고 한들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나도 이뻐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얼굴에서 그리고 나의 몸에서 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건 뭐 머릿결이건 뭐 생김새건 뭐 키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세요.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매력적인 부분을 하나라도 발견을 한다면 거기에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세요. 이거는 누구도 갖지 못한 나만의 매력이야. 이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나를 그렇게 예뻐해주세요, 여러분. 남이랑 비교하면은 안 돼. 그 순간 진짜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 모습 자체를 좀 사랑해줄 줄 알아야 돼.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언니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거울 앞에 쓰면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이어트라는 게 살을 빼세요가 아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내 체형이 변해지는 것과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 아드레날린 있죠. 그걸 한번 겪어보세요. 이거는 제 남편도 그렇고 주변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원래 운동을 안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그 친구들의 그런 성격과 그런 피지컬을 보니까 아 진짜 이거는 성형보다도 다이어트가 더 짱이다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느끼거든요. 일단 다이어트 하면은 내 몸도 건강해지고 몸 체형도 예뻐지고 살도 빠지고 일석삼조잖아. 일단 다이어트를 먼저 해보세요. 그럼 일단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이 붙거든. 그리고 또 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좀 걱정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약간 그걸 또 답을 정해주는 느낌이 약간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은 일단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경험 플러스 저희 엄마 혹은 저랑 가장 가까운 지인, 친구들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말이어갖고 사실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저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헤이즐 언니의 말을 들어도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봐야겠다. 분명히 그런 게 한두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수술과 시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야. 이건 진짜 꼭 해야만 해 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뼈를 깎는다거나 엄청난 이물질을 얼굴에 넣는다거나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일단은 그런 윤곽 같은 그런 뼈를 깎는 시술 있잖아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일명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제니 같은 얼굴상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막 깎는 거야. 다 깎고 다 작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고전미인상을 갖고 계신 연예인분들 쫙 봤을 때 공통점이 다 뭐예요? 얼굴에 윤곽이 딱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뼈가 살과 근육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의 지지대를 깎아버리는 순간 갑자기 노화가 급격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팩트예요, 팩트.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도 이제 지지대를 세우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게 살이겠죠? 그래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의 지지대인 그 쇠파이프 같은 거를 다 그냥 깎아서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시멘트로만 버티는 거야, 건물이. 그러면은 건물이 오래 가겠어요? 그냥 무너지지. 이 뼈가 없어지는 순간 이 근육과 살이 어떻게 해요? 붙어있을 곳이 없잖아. 그냥 중력에 의해서 쫙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불상사가 생겨? 뭐 지방 흡입하고 뭐 땡기고 시술하고 뭐 리프팅하고 계속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깎는 시술은 정말 1000번, 10,000번, 억만 번 고심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아까 이런 고전미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성숙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뼈의 구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란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진가가 언제 발휘를 하느냐? 30대, 40대 되죠? 그 진가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송혜교님, 그리고 전지현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분만 일단 봐봅시다. 이분들은 일단 광대뼈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송혜교님도 턱뼈가 심지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위에 살이 정말 착 달라붙어 있어요. 물론 이분들도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냥 연예인분들인데 아무런 관리도 안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리프팅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그런 관리를 받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뼈에 지지대가 있어야지 그 살을 위에 예쁘게 곱게 빚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윤곽이나 그런 뼈를 깎는 시술은 오늘만 살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이 젊음을 좀 오랫동안 즐기고 누리고 싶다면 오히려 건강한 관리를 통해서 내 피부 관리하고 탄력 관리하고 피부 결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해주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대 40대 돼서 돈 쓸 일 확 줄어들고요. 진짜 그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동안이란 소리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대 20대 분들은 이 말이 막 그렇게까지 막 크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뭘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30대 동년배 친구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넣는 거는 진짜 이것 또한 너무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지대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뭘 넣잖아요. 그거 다 도로 다 무너져. 이 중력이라는 거는 내가 우주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야. 이거는 나는 겪고 너는 안 겪는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이 중력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최첨단으로 발전한 그런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직은 불가능하다. 그거 다 도로 축축 처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과한 거거든요. 과한 지방이식 빡! 볼 빡! 막 이마 빡! 막 팔자 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 눈밑이 엄청 막 꺼져갖고 막 다크서클 축축 내려앉고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여기를 조금 볼륨을 채우면은 안색도 사랑하고 오히려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더라. 혈색 있어 보이더라. 그런 거는 사실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 순간 그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고전미인 분들의 또 공통점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마를 보면은 이마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쪽 앞편은 조금 평평해요. 그리고 약간 이런 이마 있죠. 각져져 있는 이마? 이렇게 평평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뼈가 돌출은 돼 있지만 이게 뭔가 구형처럼 여기가 이렇게 톡 이렇게 발사돼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뼈와 같이 비춰지면서 얼굴이 볼륨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런 이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부분은 꼭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뭐 윤곽 그리고 뭔가 보형물이라든지 필러 이물질 같은 것들을 얼굴에 넣는 거. 이거는 진짜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라.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 싶을 때 이제 10대, 20대 분들은 이제 피부 관리도 사실 어렸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트러블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여드름 관리. 이제 그 관리만 잘해주면은 이제 30대, 40대 넘어가서 이제 다른 관리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10대, 20대 분들이 사실 제일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트러블. 여드름이 났을 때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잘못 치료하면 이제 곰보 생기거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생기지 않게끔 이제 관리해주는 거.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서 피부 관리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노화를 이제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약간 세팅 값을 다시 해야 되죠. 뭐 모공, 주름, 탄력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성형 이런 것보다는 피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좀 매끈하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게 이런 분위기와 이런 매력을 갖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관리가 사실 머릿결인 것 같아요. 머릿결. 이거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숙제 중 하나거든요. 사실 뭐 10대, 20대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 젊고 건강하니까 머리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 회복이 빨라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30대가 되고 이제 그 이후 이제 40대가 되잖아요. 그 상했던 머릿결이 돌아오질 않아. 진짜 돌아오는데 정말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저도 아직 사실 100% 다 돌아온 머릿결이 아직 아니거든요. 제가 20대 때 빨주노초, 파남, 보 이 7가지 색깔을 다 해본 사람이고 탈색 계속하고 붙임머리 계속하고 그렇게 제가 한 10년을 지냈거든요. 제가 그러나 30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회복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붙임머리를 자주 하다 보니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그거를 끊고 줄여갔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제 머리고요. 여기 밑에는 막 뭐 탈색이나 염색을 했던 머리일 거예요. 여기까지 회복을 했어. 근데 새로운 머리를 자라게 하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머리가 아직도 푸석푸석하고 아무리 좋은 이제 그런 스파라든지 영양분을 먹여도 물론 잠시 좋아지기는 하는데 또 관리를 또 소홀히 하다 보면은 다시 또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머리가 여기까지 다 자랄 때까지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분들 머리에다가 이런저런 재밌는 거 많이 해보고 그런 거 저 너무 좋아요. 그때만 또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플러스로 머릿결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30대, 40대 그 이상이 됐을 때 이 머릿결 유지와 이 머리 뽑힘, 머리 빠짐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다. 이거는 저의 동년배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보다 언니 아이신 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를 보면서 조금 속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이제 하얘질 텐데 그 과정을 겪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거든요. 내가 진짜 나이가 들고 있구나를 사실 머리에서부터 느끼게 된단 말이죠. 이 머릿결로 그리고 이 머리숱만으로도 내가 조금 젊고 건강함을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싶다면은 사실 뭐 10대, 20대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실제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이 고전 미인이신 분들이 다 머릿결이 너무 윤기가 나. 그리고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해. 여기서 오는 그 굉장히 우아한 머리가 주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할 말은 너무 많고 해야 될 말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 같은 느낌으로 정리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을 너무 세상에 맞춰 끼우려고 해서 그 세상이 원하는 바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앞전에 거울 보면서 이제 숨은 매력을 찾아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요즘 사회가 정해준 약간 그런 미인상에 들어가는 그 틀들 있잖아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중안부 짧은 것들, 그리고 입술 두꺼운 거, 인중 짧은 거, 그리고 막 귀 이렇게 요정기, 귀 필러 이런 거 등등 이런 거를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나한테 엄청난 장점이고 엄청난 매력 지점이었던 그런 개성이었던 그 포인트가 갑자기 그냥 무뎌져 버리고 획일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윤은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덧니가 진짜 매력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흔하게 뭔가 연예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라미네이트? 약간 이런 공식이 약간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일반인 분들께서도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을 되게 쉽게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보기 흉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닌 이상 라미네이트도 사실 한번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런 덧니라든지 그런 이빨의 생김새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가끔 좀 무섭기도 해요. 이렇게 흰게 웃었을 때 이 입 모양과 이 입 모양 안에 있는 이빨들이 다 똑같아 보일 때 그때 약간 좀 소름 돋으면서 움찔 무서울 때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예쁜 웃음들을 보고 싶은데 정말 똑같은 웃는 모양만 보는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니님 보더라도 제니님은 라미네이트를 안 하는 이빨이잖아요. 그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그 조그마한 이빨, 그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제니님의 잇몸 보이는 이 웃음, 이런 것 또한도 이제 이분이 갖고 계시는 그 매력과 개성과 분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무기. 그리고 또 한소희님이나 아니면은 정은채님 같은 얼굴도 사실 진짜 막말로 요즘의 그런 미의 기준에다가 그 얼굴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보면은 막 비율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한소희님도 그렇고 정은채님도 그렇고 비대칭이시거든요.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비대칭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윤곽도 많이 도드라 보이시는 얼굴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냥 이거를 개성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독보적인 페이스잖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럼 막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무쌍인 눈이 정말 매력적인데 쌍꺼풀을 해서 그 매력이 사라지는 약간 이런 경우는 너무 흔히 봤었죠,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다 응집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인 게 갑자기 2000년대 이런 고전미인상이 트렌드가 되면서 또 이런 얼굴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얼굴을 또 막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할까봐.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자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고전미인 이꼴 클래식 이꼴 그 사람만의 개성, 분위기, 이거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똑같은 미인 될 거야? 그러지 말고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거를 장점으로 활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은 전반적인 이런 이론적인 심층 분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매력이 권력이다 편으로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뭔가 무슨 강습 같은데 차근차근히 제가 연구해갖고 이 내용들은 매력이 권력이다라는 그런 코너 속에서 제가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촬영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를 하고 우린 또 다음 주 재미난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have fun! 안녕!